첫 번째,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스의 방호장치는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방호장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드식 방호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드식 방호장치는 가드의 개폐를 이용한 방호장치로서 기계의 작동을 서로 연동하여 가드가 열려있을 때는 기계의 위험 부분이 가동되지 않고, 또한 기계가 작동하여 위험한 상태로 있을 때는 가드를 열 수 없게 하여서 작업자가 다치지 않게끔 하는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인식 방호장치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수가 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하여 슬라이드가 하강했을 당시 작업자 손을 당겨서 위험 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가 있는데 기계의 작동에 연동하여 위험 상태에 되기 전에 손을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거나 쳐냄으로써 위험을 배제하는 장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호장치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면 급정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방호장치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가드식, 자, 두 번째는 양수기동식, 세 번째는 수인식, 네 번째는 손쳐내기식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는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대한 것을 모를 때도 있지만, 자, 이렇게 특수한 경우 급정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대해서 필요한 방호장치는 무엇인가 라고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네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는 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손을 조작했을 때만 사용되는 방호장치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면 기계의 조작을 양손으로 동시에 하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하지 않으며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가 급정지 혹은 급상승하게 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버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양손으로 눌러야지만 기계가 작동해서 이 프레스가 내려오게 됩니다. 프레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설치 요령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 d mm일 경우에는 1600 곱하기 TC 플러스 TS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초 단위로 대입할 때는 1600이 되겠고 만약에 MS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1.6으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것이 설명이 바로 아래쪽에 양수기동식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안전거리가 mm일 경우인데 1.6 곱하기 tm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보게 되면 소요시간이 초가 아니라 ms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ms라는 단위를 사용할 경우 1.6 양수기동식에서 초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1600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방호장치 설치 방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설치 방법으로서는 반드시 1정지기구에 한해서 사용해 줘야 되겠고 누른 버튼을 양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되며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 차이는 최대 0.5초 이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누른 버튼의 상호 간의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일 것. 이 정도 밑줄 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전자식 방호장치라고 보겠습니다. 자,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레이저를 쏘게 돼서 그 레이저 안에 사람이 닿거나 이 손이 닿는 반응을 했을 경우에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광선 검출 트립 기구를 이용한 방호장치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게 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프레스 앞쪽에 이러한 식으로 앞쪽에 막대기 같은 것들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자, 이때 프레스가 내려오려고 할 때 이때 작업자가 이쪽에서 손이 닿는다 했을 경우에는
작업 기계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장치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슬라이드 하강 중에 신체의 접근을 검출기구가 감지를 해서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키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 차광폭은 30mm 이하, 그 다음에 광축과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30mm 이하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레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네 번째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챕터 기타 산업용 기계 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롤러기입니다. 자, 롤러기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겠죠. 자, 롤러기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방호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급정지 장치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종류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손 조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부 조작식, 세 번째는 무릎 조작식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자의 키를 좀 생각해 본다면 18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면에서 1.8m 이내인 경우가 손 조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일 경우에는 복부, 그 다음에 0.6m 이내일 경우에는 무릎 조작식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호장치의 성능 조건 중에서 우리가 표면 속도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표면 속도 V는 파이 dn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환산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 dn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0분의 1 했던 공식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공식을 외워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구했을 때 이 표면 속도가 30m/미니트 미만일 경우에는 앞면 롤러의 원주 파이 d로 구할 수가 있죠. 파이 d 곱하기 3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표면 속도가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앞면 롤러 원주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중에서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하냐면, 자, 전용의 발생기실 밑줄, 그 다음에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 그 다음에 설비로부터 3m 초과 밑줄, 그 다음 5개에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다룰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킬 것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괄호 넣기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암기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발생기실의 구조에는 어떤 부분을 밑줄을 치냐면, 세 번째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개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되겠고,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를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 괄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보도록 하면 어디 부분을 보냐면, 세 번째,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이나 화기의 사용 같은 것들을 금지하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 넣기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기 설치, 핵심 키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또 괄호 넣기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 밑줄 마다 안전기를 설치해 줘야 되겠고,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 밑줄,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스용기가 발생기 밑줄,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 발생기 밑줄 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빈칸 넣기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빈칸 넣기를 연습을 한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보일러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의 취급 시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자, 보일러의 이상 현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캐리오버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캐리오버란 무엇이냐면, 보일러수 속에서 용해 고형물이나 편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으면, 보일러는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쪽에 무엇이 존재한다? 물이 존재하게 되겠고, 위쪽으로는 증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어떠한 밸브를 틀었을 때 이 증기를 내보냄으로써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일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증기를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때 밸브를 너무 빠르게 열거나 기타 특이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물이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바로 이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물이 나갔을 경우에는 워터 해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브 조작을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캐리오버의 주된 현상으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밍 현상과 포밍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라이밍은 일반적으로 조작을 실수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밸브를 틀었을 경우 우리가 압력이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밍 현상이 발생된다. 자, 그래서 특성을 보도록 하면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인해서 수위가 급상승하게 되면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물과 같이 딸려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밍은 거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폼이 무엇이다? 클렌징 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보일러수의 비듬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품도 기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프라이밍도 기포가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캐리오버의 현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주된 현상 두 가지가 바로 프라이밍과 포밍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프라이밍의 발생 원인도 암기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일러 관수의 농축, 두 번째는 수증기 밸브를 갑작스럽게 열었을 경우에 발생이 되며, 그 다음에 보일러의 부하를 급변화해 운전하거나 보일러 관수를 수위를 높이 하면 이러한 프라이밍이 발생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리오버의 발생 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밍 발생 원인과 함께 같이 암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일러의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장치의 종류를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네 가지를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고저수위를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압력 방출 장치는 말 그대로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해 주도록 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는 1개가 작동되며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1.05배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또한 세 번째를 보도록 하면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해서 설정 압력에서 압력 방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을 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시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해줘야 된다 까지도 빈칸 넣기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압력 제한 스위치와 화형 검출기가 있다 정도 체크를 하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의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에 따른 안전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도록 하면 산업용 로봇 교시 등의 작업 시 안전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지침을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이상 발견할 때의 조치,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시킬 때의 신호 방법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한 후에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사항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다 더 확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에 익혀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